자, 이런데 그 공중파 미디어가 네. 이렇게 실정을 하는데도 그냥 현 정권의 아부만 하고 있네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초반에 이미 공중파에서 여러 학살 작업이 있었죠. 네. 국민들만 몰랐을 뿐이지. 전원 교체가 되고요. 그 공중파에 대한 문재인의 그 장악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급기야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저번 9일에 KBS의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패널들이 네. 지금 우리의 그 일부 세력들이 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공포를 조장한다. 불안감을 조장한다. 지금 우리 같은 사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예.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게 불안감 조성하는 겁니까? 참나. 그렇게 막 비판을 하면서 또 일부 언론들도 비판했어요. 뭐 네. 조선일보, 뭐 그런 사설, 신문 사설 기관들에 대해서 뭐 비양심적이다. 이 우한 폐렴에 관해서 보도를 하는 뭐 조선일보 같은 일부 매체들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메르스 사태 때는 뭐 몇 개밖에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뭐 보도는 뭐 엄청나다. 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통계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비슷해요. 네. 비슷한- 조선일보 네. 반박을 했어요. 예. 실제 비슷하다고.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횟수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그 조작된 통계를 들이밀면서 지금 너무 과하게 일부 언론들이 설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중파에서 패널들이. 지네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네. 그렇죠. 지금 정권에 지금 지네들이. 아부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지금 그 프로그램은 그 이전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발언들을 많이 하는 패널들 때문에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청자들이 보다가 보다 못해서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일부 교체가 돼서 시즌 2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지금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한 폐렴에 관해서 이런 식의 아니한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아주 편향적인 이런 발언을 공중파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 입국 막아라. 막아라. 이런 게 이제 과하게 과하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그 언론 장악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지금 공중파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문재인이 그 시장에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예. 그 한 상인이 문재인한테 경기가 거지 같다 라는 그래서- 발언을 한 상인, 신상 털기 들어갔죠. 지금 네. 문바들이 신상을 막 털어가지고 막 온라인에다가 다 퍼뜨리고요. 완전히 그 발언을 한 상인을 죽이기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그 측근들이 그 시장 상인들한테 입단속을 하기 시작했죠. 이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아니 그 실제로 저 중기부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대요. 예. 미리.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그러면 시장 상인들의 그 말을 듣는다고 온 그 대통령의 자세가 어떻게 이런 자세냐 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불만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런 언론만 계속 보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가장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최근에 그 우파 유튜버, 여기도 네. 포함이 되는데 여기 포함되죠. 예. 우파 유튜버 영상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앱이 또 등장했습니다. 앱. 이거 제2의 드루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겁니다. 예. 팩트 체커라는 유튜브 가짜뉴스 신고라고 해서 이거는 우파 유튜브 영상만 자동적으로 수십 개씩 신고하고 자동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크로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제2의 드루킹이죠. 드루킹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는 검색이 되던데 지금 아예 검색이 안 되게 지금 막아놨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우리가 이게 제2의 지적하니까. 드루킹이죠. 네. 그 드루킹에 관한 처벌이 지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조작하는 거, 유튜브를 조작하는 거는 여론을 조작하는 거는 정말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북한하고 중국이 하는 짓이랑 똑같죠. 북한에서 오늘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는, 우리 북한은 뭐 우한 폐렴으로부터 아주 안전하다. 다 막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거기는 북한의 실상을 하나하나 캐치해서 보도를 하는 방송이거든요. 거기서 한 얘기가 9일에 지난 9일 북한에서 그 도인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2명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폐렴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언론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문재인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보셨겠지만 임미리 교수 고발한 거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는 일종의 쇼고요. 취하를 하면서도 별 이상한 말을 다 하잖아요. 온갖 변명을 하면서 경고도 날린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앞에서는 취하를 했는데 뒤에서 문바들이 또 고발하겠다. 고발 들어갔습니다. 또. 아, 또 고발 들어갔어요? 네. 아, 진짜 대단한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렇게 고발 취하한다라고 하면서 뒤에 서 있는 그 문바들 홍위병들이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한다. 앞에서는 또 착한 짓 하면서 또 착한 척 하면서 또 고발 취하하고 뒤에서는 또 고발하고. 이런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계속. 완전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의 저 여론 조작,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론 조작과 똑같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영원히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좌파 정부가 얼마나 이번에 위험한지 끝장내지 못하면요 영원히 보는 거예요. 영원히 보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선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체제의 전쟁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체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이게 말하자면 자동으로 가서 이거 댓글 달고 공격하게 돼 있는 거니까 드루킹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제2의 드루킹. 이게 걸린 게 이게 검찰에나 경찰에 걸린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찾아낸 거 아니에요? 찾았죠. 근데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지금 최대로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전부 다 그 신천지로 몰아가잖아요. 거기에 신도가 잘못해서 아주 뭐 슈퍼 전파자가 돼서 아주 경거망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어요. 정부가 아예 그 중국인들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어오는데 그거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됐는데 그래서 그 국민 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층간소음으로 주민들만 싸우잖아요. 실제로 이거 문제는 건설사에 있고 이 법령이 미비한 정부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주민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 사태랑 비슷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확진자나 의심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사태에 대해서 그 뭐 신천지를 매도를 하고 국민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죠.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찍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 전면 차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지금 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보니까 어제 통화하는 걸 봐서는 오로지 시진핑이 들어오게끔 거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고 그러니까요. 모든 언론을 지금 다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끼리 싸우다 죽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와중에 그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문재인 국정 지지율 45%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요. 긍정평가 하나가 1위가 놀라지 마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잘했다가 1위가 나와서
이게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정상적인 예. 보도를 하고 정상적인 이 뭡니까 이 통계를 내놓는 나라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딴 나라 얘기도 아니고요. 우한 폐렴 대처 잘했다고 문재인 지지율이 45%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만나는 분을 제가 정말 많은 분을 만나는데 지역에서도 예. 대처 잘했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45%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동아일보에 이제 나왔는데 오늘 신문에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는데 조사는 어디서 했냐면요. 이것도 좀 알려줘야 돼. 맞아요. 이거 통계 네. 또 아무리 동아일보라도 여론조사 갤럽이 한국 갤럽이 18일에서 20일 전국 성인 1,002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1% 오히려 늘어서 상승해서 긍정평가가 더 늘었는데 그 긍정평가의 1위가 우한 폐렴 대처 잘했다. 그게 1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그 7%나 나오고요. 예. 대처 잘했다가 34%. 아주 열심히 잘한다. 이게 7%.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할 말이-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여론조사 기관도 이렇게 말하자면 엉터리 여론조사를 내놓으면 이걸 또 전 언론이 받아서 엉터리 여론조사 이렇게 생산하죠. 쫙 가짜 뉴스를 생산하니까. 엄청나게 또 공중파 생산하니까. 앞다투서 또 나가고 또 잘하고 있다. 뭐 공포심을 뭐 조장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KBS에서 또 하겠죠. 네. 우리 진짜 너무 정말 아.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네요. 풍전등화에서 이제 애꿎은 국민들 국민들만 탄만 이제 그리고 얼마나 죽을지 모르죠. 신천지 그 교회 뭐 사이비로 막 몰아가면서 네. 뭐 약간은 뭐 방법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전 악의 축으로 여기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면서 모든 책임을 거기다 전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든 신천지에. 전가를 하죠. 네. 경기 침체도 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응. 전부 전가를 하고요. 자기들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화자찬. 우리는 잘하고 있다. 짜파게티만 먹으면 되고. 짜파게티. 봉준하고 사실. 네. 짜파게티 회사가 명예훼손을 걸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가 있죠. 그 진짜 끔찍합니다. 예. 아니 의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왜 우리가 그 경고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처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일축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허둥지둥 되느냐. 이게 영화에서 감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봤어요 저도. 거기서 의료진들이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뭐 우리 우파 네. 진영의 국회의원으로 묘사를 했는데 네, 그 영화에선 그렇게 그렇죠. 묘사. 영화에는 좌파가 많으니까. 좌파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저 우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한국당 문제다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 지금 네. 실제로 보면 좌파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시는 그 장면 그대로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 16일 날 이 의사들 네. 얘기가 이겁니다. 16일 날 확정 판정 받은 29번 30번 확진자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해외 여행 경력이 없고 확진자하고 접촉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단체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역사회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다. 빨리 지역사회 감염 선포하고 예. 대처해야 된다. 적극적인 대처해야 된다고 의료계가 했는데 아무런 미온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 지역사회 감염은요 2주 전부터 대두가 됐어요. 네. 문재인 정부만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그때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감염 경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라도 의사들 의료계의 말을 믿고 듣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네. 국민의 40%가 감염이 되고 네. 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네.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걸로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러게요. 우려가 드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여튼 뭐 우리 여러분들 개인이 그냥 정부를 못 믿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네. 뭐 우리 건강을 지켜야 돼요. 마스크 끼고 마스크 꼭 끼고 꼭 다니시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 제가 수십 번 예.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예, 위험하죠. 그러니까 꼭 마스크 하시고요. 예. 그 지금 광우병 때 그렇게 선동이 되신 국민들이 많은데 이거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거는 환자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날 네. 이건 지금 환자가 지금 창궐하고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진짜라고 보시면 되죠. 예. 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아,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방송 계속해야 되니까 멀리 못 나갑니다. 네.